그 다음에 허가도서 작성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허가도서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상의 허가상의 지상권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설정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상권이 잡혀 있으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지 허가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서에는 또 인감증명서도 첨부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이런 토지사용 승낙서에 대해서 많이 받으러 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목설계 도면 건축 계획도 이렇게 가져가면 이제 그분들이 이 건축 시행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인감증명서 받아줍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허가상에 좀 챙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인데 도로보다 낮아가지고 이걸 좀 성토를 하고 싶은데 성토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토목 설계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허가 받고 나서 흙을 어디서 조달할지 이제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토사이클을 검색하시면 거기서 광급 공사 현장에 흙을 좀 받을 수도 있고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야 개발을 할 때는 뭐 면적이 크나 작으나 무조건 제가 좀 권하는 게 무연고 조사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무연고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한데 이거를 모르고 공사를 했다가 나중에 또 소송의 어떤 여지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라 해서 장미업체한테 그 무연고 조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허가사항 이외에 또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건축이든 토목이든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맡기고 나면 이게 과연 접수가 언제 되는지 이런 부분을 또 가끔 저희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즘에는 서류를 출력해서 바로바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토목 같은 경우는 이제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경우는 세움터라고 접수를 하고 또 이제 산지 같은 경우는 산지 시스템이라고 또 별도로 접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접수가 되면 그 접수증을 뭐 사진을 좀 캡처해서 저한테 좀 문자로 보내주세요 하면 건축사 토목 담당자들이 이분이 그래도 전체적인 건설의 허가 흐름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 좀 마음 졸이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영역사한테 한번 물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겠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토목 같은 경우는 도면이 그렇게 장수가 많지는 않지만 계획들을 만들기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도면을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도면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허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면 검토를 꼭 하셔야 되는데 종단면도와 행단면도 표준 단면도 3가지 정도만 보면 되는데 이 도면 보는 법을 제가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모든 서류를 다 만들어서 접수했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보고하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면부터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한번 합시다라고 반드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역사에서 다 만들어 놓고 어떤 수정을 안 하려고 좀 꺼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도면에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 이외에 가성비가 충분히 면적이 나오는데 폭이 나오는데 그걸 굳이 계획사면으로 안 하고 뭐 돌쌓기라든가 아니면 옹벽을 하면 또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들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공사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토목설계 용역비나 건축설계 용역비보다 이런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말 몇천만 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허가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공사에 앞서서 도면에 굉장히 그 검토를 잘 하셔야 한다는 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모르신다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런 것도 자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제가 작년에도 많이 느꼈지만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도 준공이 있어요. 준공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도면하고 좀 상이한 부분은 반드시 그 토목설계 용역사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뭐 뒤에 보이시는 제 뒤에 있는 현장도 사실은 제가 단독주택 허가를 받고 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도면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또 재측량을 해가지고 현장에 또 수정을 좀 요구하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준공까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도시계 심의 같은 경우는 그냥 허가를 접수해서 바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허가를 접수하고 나서 각 그 시에서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께 저희가 이제 PPT를 이제 펼쳐놓고 설명을 드립니다. 계획이 안전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심의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바로바로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심의에서 용역사가 좀 말을 버벅거린다든가 또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이게 또 재심의로 넘어갑니다. 재심이 넘어가면 기한이 원했던 그 안에 기간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아니면 2달 그 이상 이렇게 허가 딜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그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을 파악을 하실 때는
용역사한테 이게 도시계획 심의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여유있게 언제쯤 허가 나는지, 대상이 아니면 또 허가가 언제쯤 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 계획 관련해서 또 그만큼 사업을 해가지고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 다 설명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블로그라든가 다른 어떤 인터넷에 찾아봐도 보통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냥 이렇습니다 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뭐가 중요하고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제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 스스로 개발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절차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모르신다면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 작년에 어떤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매년 초에 함축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토지 개발, 특히 개발행위 국한된다면 이게 모든 정리를 함축적으로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요. 잘 모르신다면 다시 한 번 더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요새 독감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 조심하시고 늘 본되는 정보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촬영인데 이거 내용을 너무 많이 설명했네. 머리가 어지러지네.